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자주 변하는 참조 범위를 새로 지정해주지 않고 알아서 범위가 변해서 계산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예제를 보시면 1월부터 5월달까지 실적이 있어요. 이 두 개나 전체의 합계는 사실 이렇게 미리 1월부터 12월달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놔도 데이터가 1월부터 5월달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합계를 나타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연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누계는 1월부터 5월달까지 합이 있어야 되고 전체에는 1월부터 12월달까지 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누계를 매달 보고를 할 때마다 범위를 변경을 해서 합계를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전 그게 너무 불편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제목에 1을 입력하면 1월달까지 합계. 지금 1월달 데이터와 이 누계에 나오는 데이터가 동일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3을 입력하면 1월부터 3월까지 합계. 이렇게 작업 표시줄의 합계를 보면 5857 맞죠? 다시 4월을 입력을 하면은 1월부터 4월까지 실적 합계가 6782. 이런 식으로 보고서의 제목만 변경을 하고 그 달에 맞춰서 누계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에 사용된 함수는 오퍼셋 함수인데 오퍼셋 함수는 동적 참조 범위를 만드는 함수예요. 그래서 기준 셀로부터 원하는 셀의 행과 열 방향, 이동 개수를 지정해서 셀의 값을 출력을 하거나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오프셋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 1번으로 올게요. 제가 여기다가 기준 셀 B2를 시작으로 해서 D4번에 있는 이 5, 숫자 5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오프셋 가로 열고 기준 셀 B2 그리고 이동할 행 개수 이동할 행 개수와 열 개수를 쓸 때는 기준 셀을 0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 둘, 2 그러면 B4셀까지 내려왔죠. 그럼 다시 본인을 0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그러면 D4셀에 도착을 해요. 2 그리고 출력할 행의 개수 이때 출력할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는 본인을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1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D4셀에 있는 숫자 5가 출력이 되었어요. 근데 오프셋 함수는 사실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중첩이 되어져서 사용이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범위 안에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오프셋 가로 열고 기준 셀로부터 행, 열, 그리고 범위, 출력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 엔터. 그럼 이렇게 에러가 나타나죠? 전 범위를 지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범위에 대한 평균 에버리지 함수로 감쌌어요. 엔터. 그러면 이 범위에 대한 평균이 4래요. 한번 볼까요? 작업 표시줄에 보면 이 범위에 대한 평균이 4가 잘 출력이 되었어요. 오프셋 함수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다시 예제 2번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기다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프셋, 기준셀로부터 이동할 행과 열 그리고 출력할 행과 열 아이고 F4를 누른다는 게 4번 키를 눌렀어요. 네, 역시 이렇게 에러가 나타나죠. 범위를 지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한 합계를 나타내라 라고 썸함수로 감싸줄 거예요. 여기에 제가 B2셀을 참조를 했어요. 출력할 열의 숫자를
B2셀로 참조를 대신한 거죠. 근데 B2셀은 지금 보여지는 건 4월 OEM 세일즈 1팀 현황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입력이 된 건 수식 입력줄에 보면 4밖에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 표시 형식 강의로 내용을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표시 형식에 대한 영상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렇게 1을 입력하면 1월 달에 대한 합계만 나타나집니다. 참조 범위가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라면 매번 번거롭게 조정하지 마시고 이 오프셋 함수로 동적 참조 범위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강의도 어렵지 않으셨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